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전쟁 이슈가 가시기도 전에 등장할 악재. 바이든의 크립토 행정명령은 어떻게 등장할까? 앞선 영상에 이은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영상은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미국과 나토도 참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상황이 끝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그 다음 이슈로 바이든의 크립토 행정명령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명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옐런 재무장관과의 의견 차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도 있겠죠. 옐런이 반대하는 행정명령 초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반대가 심해 공개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반대는 옐런의 반대로 인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옐런은 CBDC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중인데 나는 크립토를 떠나 걱정이 된다. 지금 같은 속도로 미국이 호랑이에서 종이 호랑이가 되어 간다면 타이밍을 놓쳐 중국의 디지털 위안이 전 세계에 깔리게 되면 그때는 미국이 종이 호랑이에서 좀 튼튼한 종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옐런은 그때가 되면 호호 할머니가 되어 있을 테니 큰 타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ECNY, 중국 CBDC를 만들어서 이제 풀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을 하지 않고 우리는 CBDC 안 만들어 해서 달러가 짱이야. 스위프트 계속 쓰면 되지 뭐. 얘들아 스위프트 계속 써 라고 해버리면 점점 그 달러의 패권을 잃어가면서 힘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참전하지 않고 주춤하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상황에 돈에서 힘을 잃게 되면 진짜 이젠 호랑이의 타이틀도 뺏기고 그냥 튼튼한 종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CBDC 이슈는 크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옐런은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든은 크립토에 대해서 적극적인 편이다. 그럼 이제 바이든에게 전달된 보고자료를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보고자료가 올라갔네요. 바쁜 대통령이 설마 이 많은 문서를 다 봤을 리는 없고 CBDC를 썼을 때 베네핏, 이득 부분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을 것이다. 여기 있죠. 베네핏과 리스크. CBDC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경제에서 중앙화폐의 중심성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 시민에게 광범위한 액세스를 제공해주고 지불 시스템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새로운 민간 기업들이 CBDC 기반으로 안전하게 회사를 키울 수 있다. 사람들이 투자하는 크립토에는 각종 리스크들이 있는데 CBDC가 이걸 대폭 줄일 수 있다. 회사들이 만든 디지털 달러는 잘못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박살날 수 있어서 나라에서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게 낫다. 돈에 스마트한 기능을 넣는 거 보니 진짜 눈 돌아가더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의 장점을 이렇게 어필했다라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광범위한 액세스 그리고 지불 시스템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CBDC 기반으로 안전하게 회사를 키울 수 있는 부분 가장 큰 건 이거죠. 크립토에 투자하고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테더나 USDC 이런 부분에서 얘네들은 기업에서 발행한 달러에 패깅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리스크가 크죠. 이게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 테더와 1대1 비율로 100%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CBDC가 줄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든 이런 테더나 USDC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게 낫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이익이 되는 베네핏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경 간 지불 결제에서 달러가 경쟁력을 잃으면 안 된다. 달러가 미국을 받쳐주는 힘이죠. 표준 같은 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국제 공조 같은 게 필요하다. 뭐든 공조 같은 걸 만들 때 미국이 빠지면 섭하지. 그쵸? 이게 미국은 우리 안 해 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끼리 특히나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버리면 다시 한번 미국이 중국한테 좀 밀릴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거죠. 남들 CBDC 만들 때 달러도 같이 들어가야 그 지배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각국이 CBDC를 준비통화로도 쓸 수 있게 보급도 시키고 이러면 미국의 가계, 기업, 정부가 소비하는 거래 비용, 차입 비용 등이 낮아지는데 이게 꽤 큰 비중이다. 미국이 CBDC에서도 세계 통화 시스템 표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뭔지 아시겠죠? 어쨌든 미국은 달러의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CBDC에 집중하고 있고 우후죽순 만들 때 우리도 빠르게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중심이 되고 달러를 중심으로 이 CBDC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본 바이든은 CBDC가 달러의 파워를 유지하고 표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옐런이 들고 온 연구 결과는 CBDC가 달러의 파워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입장에서 뭐지? 왜 같은 이유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지 싶어 혼란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재무장관이 이거 잘못 만들면 달러의 파워가 오히려 약해진다. 이거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연구 결과 보고서를 갖다 줬겠죠. 옐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참고로 파월과 옐런의 CBDC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다. 파월은 CBDC를 달러의 기능 업그레이드, 버전업이라고 보고 있고, 옐런은 CBDC를 무명 가수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고 있다. 이 비유로 대충 감이 올 것이라고 본다. 파월은 달러에 대한 기능이 추가되어 더 많이 쓰게 하고 더 많이 가지게 하고 싶어 하는데, 옐런은 쟤랑 놀지 마, 급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천하의 달러가 비록 블록체인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이랑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꼴을 보기 싫은 것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너무 나이가 들고 감 떨어지면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도 이런 부분에서 좀 적용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옐런은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 자문위원장을 모두 역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인 건 맞아요.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이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만약에 오판이었을 경우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간이 더 센 옐런 왔다. 중국 불법 관행 맞서 싸울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진심으로 이분은 미국을 위해 정말 아낌없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막 만들어진 어중이 떠중이가 사기꾼판 같은 코인 시장에 보물같이 지켜왔던 달러의 분신을 밀어넣고 싶지 않은 거다. 그래서 분명 같은 CBDC인데 연구 주체에 따라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 유지되거나 강해진다로 갈리는 것이다. 아무튼 옐런 장관은 금융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달러가 정말 보물 같을 거예요. 왜냐, 연준 의장을 했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담당해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달러가 아무리 요즘 트렌드인 블록체인과 합쳐진다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은 CBDC인데 연구 주체에 따라서 힘이 약해진다, 유지되거나 강해진다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좋다고 생각하는 쪽은 당연히 좋은 점을 어필해서 연구를 할 거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쪽은 왜 안 좋은지를 중점으로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서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때마침 전쟁이 났고 내전까지 합하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옐런은 결국 포기하게 될 것이다. 옐런아, 전 세계가 다 하고 중국도 하는데 우리 미국이 빠지면 안 돼. 가장 중요한 중국도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잘 먹힐 것 같긴 한데, 그 이면에는 달러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비트코인과 중국 CBDC에 대한 견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그죠? 옐런은 아마 한수 접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일단 강하게 거절해야 본인의 플랜 B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정부 부처는 CBDC의 리스크를 규제로서 커버하는 안을 수정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강하게 안 된다, 이거 하면 잘못된다라고 어필을 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세게 거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한 발 빼는 척, 접어주는 척, 숙이는 척 하면서 자기의 의견이 많이 피력된 안을 조율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그림을 그린 거겠죠. 아무튼 이래서 참 정치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죠?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자기의 의견,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 몇 개만 한번 보자. CBDC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예금이 줄어들 수 있다. CBDC를 많이 찍어내면 사람들이 CBDC로 돈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은행을 쓰지 않겠죠. 그러면 예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금이 줄면 어디에 영향이 있을까? 은행의 대출에 영향이 있다. 대출은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니까, 그죠? 예금에서 지급 준비율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대출해줄 수 있죠. 그리고 그 갚은 돈의 일부를 다시 지급 준비율을 놔두고 다시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돈이 복사되는 듯한 이런 버블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튼 대출은 은행의 예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이 줄어들면 그 대출의 파워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단순히 대출만 영향이 가는 게 아니라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고 시장의 뮤추얼 펀드, 국채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도미노
효과를 줄이기 위해 CBDC의 전환 수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면 잘못하면 초기에 CBDC에 달러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겠는데, 그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수량 조절을 하면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뭐 정해진 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는 적게 풀겠다라고 하면 달러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달러에 CBDC로 교환을 하려면 뭐 1.1달러를 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옐런은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네요. 개인별 업종별로 CBDC의 선호도가 다를 텐데 사이드 이펙트나 시스템상의 악용을 위해 CBDC에 대한 매점이 이뤄질 수 있어서 활용 목적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독점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CBDC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장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중앙은행은 CBDC의 이자를 경우에 따라 0으로 설정해야 할 수 있으며 지갑별로 최대 보유 CBDC의 총량을 제한해야 할 수 있음. 그죠? CBDC를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그걸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CBDC를 가지고 있는 이자는 당연히 또 CBDC로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매점 혼자 다 독점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자를 0으로 줘야 될 수도 있고, 지갑별로 CBDC의 총량을 제한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CBDC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중국도 물론 지금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사용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이 CNY를 많이 사용해라 라고 권장하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업 간의 거래 그리고 해외의 송금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점점 스위프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중국은 이미 작게라도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CBDC는 중국의 CBDC랑 다르게 조금씩 풀면서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차분히 한 발씩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생각보다 제약 상황도 많을 것 같다만 일단 풀리면 품귀 현상은 높은 확률로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다만 아직 일반인들에게 오픈되지 않은 옐런의 정책이 조금 걱정될 뿐이다. 그죠? 어쨌든 한 발씩 나가되 결정이 된다면 빠르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지 기대가 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총량을 제한하거나 하게 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옐런의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옐런의 주장이 어느 정도 버무려진 녹아 들어간 이 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결국 발표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고,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크립토 상승에도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위에서 장점의 한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크립토에 있는 리스크들이 있는데 CBDC가 이걸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테더나 USDC 이런 부분들의 힘을 줄이고 사람들이 CBDC 달러를 이용해서 코인을 트레이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누가 얼마나 트레이딩을 했고 어떻게 돈이 흘러갔고 이런 부분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뭐 똑같이 트래블룰의 일종으로 CBDC를 통해서만 크립토를 트레이딩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다시 한번 크립토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발표가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악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은 막아뒀지만 영상 하단에 주소를 오픈해놨습니다.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경기도에 있는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글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경기도에 있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